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숨차고 장 보러 가는 길도 어느샌가 버겁게 느껴지고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날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 공간이 아닌 곳, 하루 세 끼를 챙겨주고 약을 챙겨줘도 내가 살아가는 느낌은 사라진 듯한 그곳,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바쁘게 사느라 나를 챙길 여유가 없고 무엇보다 나를 짐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을 위한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요양원도 아니고 자식에게 기대지도 않고 그저 나답게 살면서도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 몸이 약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지면 자식들 집으로 들어갈까? 요양원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혼자 살다 병들면 그대로 갈까? 하지만 이 질문에는 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남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는 건 왠지 내 삶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느낌이고 자식에게 의지하는 건 미안하고 또 불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는 집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혼자 지낼 수 있을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전기나 수도 고장 하나만 나도 누구에게 부탁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쌓이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점점 불안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이 요즘 하나둘 찾기 시작한 새로운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공동체 주거. 요양원이 아닌, 자식의 집도 아닌, 하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과 불편함도 없는 새로운 방식의 노년을 위한 주거 형태입니다. 이 공동체 주거는 말 그대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아파트처럼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서 살지만 공동식당이나 커뮤니티실, 작은 정원이나 텃밭 같은 공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원할 때는 이웃과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하며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통적인 요양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양원은 대부분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고 간병인이나 간호사의 관리 하에 생활합니다. 일상 자체가 돌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공동체 주거는 다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활동을 할지는 오롯이 나의 결정입니다.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일정에 맞춰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원할 때는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리듬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국내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시니어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체 주거 공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시니어 공동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입주해 1인 1실 독립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함께 모여 식사와 운동,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이지만 때론 가족처럼 서로를 살피고 챙겨주는 모습은 요양원에서 볼 수 없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문만 열면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른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관계의 지속을 꼽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와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시니어 공동체 주거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누구 하나를 돌봐주거나 돌봄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형태가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정해준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찾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가 노년의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처음엔 낯설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맞을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그동안 내가 몰랐던 즐거움이 있다는 것,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다는 것, 결국 시니어 공동체 주거는 노년의 삶에 다시 사람을 불러오고 외로움의 빈틈을 관계로 메워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한 대안입니다. 요양원이 싫고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면 그 어떤 선택보다 이 공동체 주거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 공동체 주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해오름 시니어 하우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 주거 공간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립주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하루하루가 펼쳐집니다. 입주자들은 각자 독립된 방에서 생활하지만 1층에는 공동식당과 커뮤니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아침과 저녁을 이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간단한 요리는 각자의 방에서도 가능하도록 작은 싱크대와 인덕션이 갖춰져 있습니다. 식사는 매주 돌아가며 준비합니다. 누구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누구는 나물 반찬을 무쳐오고 서툰 솜씨여도 괜찮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밥 한 끼를 나누는 그 시간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겐 가장 소중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일 때도 있고 지금 겪는 작은 고민일 때도 있습니다. 손자 자랑도 나오고 며느리 얘기도 나오고 어제 TV에서 본 드라마 얘기로 웃음꽃이 피기도 합니다. 누구 하나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고 부재가 느껴지면 찾아보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해오름 시니어하우스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관리자가 상주하며 입주자들의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고 간단한 건강 상담도 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은 요가 수업이 열리고 걷기 모임도 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나이 들어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함께 움직이는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동기가 생긴다는 게 입주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 주거 햇살마루의 경우엔 예술 활동이 중심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배우고 가끔은 음악회도 엽니다. 입주자 중에는 옛날에 미술을 전공했지만 가정생활에 치여 붓을 놓았던 분도 있고 글을 써보고 싶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붓을 들고 글을 쓰면서 나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수채화로 자식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창밖의 봄 풍경을 그리며 지금의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이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자아를 회복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한울타리 시니어 마을입니다. 이곳은 아예 시골 마을처럼 조성된 공간으로 각각의 단독주택에서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마을회관에서는 매일 오전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텃밭을 함께 가꾸고 장을 함께 보고 계절마다 김장을 담그거나 모내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시에 살던 분들이 조용하고 자연이 많은 곳에서 서로 도우며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 마을에서는 식당도 마을 주민이 돌아가며 운영합니다. 하루 한 끼는 공동 식사로 해결하고 그 외엔 각자 자율적으로 생활합니다. 치매 초기 어르신도 몇 분 계시지만 서로 눈빛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변화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돌봄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다. 특히 여성보다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이 이런 공동체 주거에서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과 우울감에서 벗어나 삶의 리듬을 되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는 한 집에서 지내지만 남편은 바둑 동호회, 아내는 그림 그리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함께 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비해 입주 보증금이나 월 이용료가 낮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자격 조건만 되면 신청 후 대기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줄고 의료와 식사 걱정이 줄어들고 외로움과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노후에 큰 복지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전국에는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시니어 공동체 주거를 선택하며 스스로의 노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간에서 노년을 보내는가? 그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바로 이 공동체 주거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몸보다 먼저 외로움이 무너집니다. 몸이 아파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외로우면 아무리 건강해도 사는 게 힘겹게 느껴지죠. 그래서 요즘은 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환경을 찾는 것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주거는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문을 열면 복도에서 인사하는 이웃이 있고 식당에 가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산책길을 걸으면 누군가와 발을 맞춰 걸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노년의 외로움은 절반 이상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공동체 주거의 첫 번째 장점은 자유로운 삶의 유지입니다. 요양원처럼 일과표에 따라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간병인이 상주하며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는 공간. 그것이 바로 공동체 주거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관계의 연결입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단절입니다. 자식들과 멀어지고 이웃과도 교류가 끊기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면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입을 열 일이 없는 날도 생깁니다. 하지만 공동체 주거에서는 이런 단절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공감대가 생기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아플 때는 문 두드려 도와주는 그런 일상이 자리 잡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생활비의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의 경우 한 달 생활비가 많게는 100만 원이 훌쩍 넘고 입주 보증금도 억 단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주거는 보통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가능한 경우도 많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재단에서 기부금을 통해 유지되는 경우도 많아 어르신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밤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혼자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바로 알아채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은 큰 위안을 줍니다. 물론 24시간 간병 시스템은 아니지만 서로의 생활을 지켜보는 관계가 이어지고 관리실에도 상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도 많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취미와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림, 글쓰기, 운동, 요가, 텃밭 가꾸기, 바둑, 독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 바로 공동체 주거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미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은 더 풍요롭습니다. 이런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은 준비 단계입니다. 공동체 주거를 찾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준비는 정보 수집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시니어 공동체 주거가 있는지, 어떤 기관이 운영하는지, 입주 조건은 어떤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좋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방문해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을 안내받을 수 있고 입주 대기 여부, 입주자 연령 조건, 지원금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직접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걸어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도는 어떤지, 식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웃은 어떤 분들이 사는지, 생활 패턴은 나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봐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입주자들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이곳이 얼마나 편안한 공간인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공동체 주거는 요양원보다 저렴하지만 초기 보증금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외에 소액의 저축이나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빼서 마련할 계획이라면 신중하게 가족과 상의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준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식사를 함께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적응하는 힘이 있습니다. 낯선 공간도, 새로운 관계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결국엔 그 안에서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갑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두려움이 크겠지만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나면 그 공간은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몸도 아직 건강하다고, 그냥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그때를 위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공동체 주거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혼자이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현명한 대안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결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건 병보다 외로움이라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게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도 내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시니어 공동체 주거.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노년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나이 들어서도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